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사실 급락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연준은 25bp 금리 인상 시장 예상치만큼 단행을 했고 그 상태에서는 주가가 그래도 상승하는 듯 했으나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기준금리 인하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세로 돌아섰고, 그리고 장 마감 20-30분 전에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상원에서의 의회 증언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 정부가 예금 보장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추가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은행주와 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는 1% 이상의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FOM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 3월에 연준에 대한 기준금리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이 분홍가 약간 빨간색으로 보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차트는 3월 20일, 그러니까 FOMC가 바로 열리기 전날에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이었는데요. 뱅킹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7월 정도 가서 5.5%까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냐라는 예상이었는데, 바로 어제까지는 보면요, 한 번 더 올리고 기준금리는 좀 내리거나 아니면 최종금리는 한 5%에 그치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시장의 예상이었습니다. 오늘 25bp 단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딱 5%까지 기준금리 상단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전도표에서도요, 물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5.1%, 5.2%까지의 기준금리를 상향하는 이슈는 있었지만 성명서 자체를 본다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문구 자체를 삭제했고, 더불어서 최근에 은행 시스템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가계라든지 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금리 인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이 시장의 예상만큼의 어떤 기준금리 인상의 후반이라는 인식은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명서 안에서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불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외 변수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25bp, 그리고 금리 인상이 3월에 올리고 나면 어쩌면 5월부터는 인상이 가능하진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슈로 얘기를 했을까요? 두 번째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 얘기에 집중을 하면서 조금은 시장과의 궤를 좀 주려는 모습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그려왔습니다만 이 파란색이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CPI, 가장 최근에 2월 데이터가 6%를 찍었지 않습니까? 이제 기준금리를 노란색으로 보시면 5%까지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물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겠다. 당장 은행과 관련된 시스템 리스크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부분들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잘 얘기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은행 위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물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내리거나 동결했다면 이게 그만큼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거야 라는 인식을 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도 데이터 의존적으로 시장을 해석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게 앞으로 발표될 물가에 대한 전망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0년 이후에 월 전월 대비 0.4%씩 CPI는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강한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발표될 4월에 3월에 CPI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5% 초반까지도 떨어지고 5월, 6월 넘어가면은 4%도 깨지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연준, 특히 파월 입장에서 물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이 물가 자체만 놓고 보면 4월엔 FOMC 없고 5월에 FOMC에서 기준금리 올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예상이고, 아마도 파월 연준 의장도 이번이 금리 인상 마지막이라는 거는 속으로는 감추울 것 같아요. 근데 데이터 의존적이다? 데이터를 보면 앞으로는 물가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좀 혼선이 있었죠. 파월 연준 의장은 예금에 대해서 전액 보호가 될 것이다. 필요시에는 모든 수단이 이용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파월 기자회견이 끝날 쯤에 옐런 재무장관은 전액 보호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차단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두 분 간에 약간의 말이 좀 다르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과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은 동시에 같은 얘기를 했다고 보고 있어요. 뭐냐하면 자, 여기서 전액을 보호한다?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까지 위험한 시스템 리스크로 가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단했다고 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도덕적 해이, 즉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단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문제가 됐던 지방은행발 위기가 더 확산된다면 예금 보호 조치라든지 연준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같은 액션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기 때문에 적절한 혼선은 아마도 시장에서는 과도하게 시스템 리스크를 인식하는 것을 배제하고 그래도 안전판은 있구나. 이 정도로 해석하길 원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오늘 FOMC와 옐런 그리고 파월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달러화입니다. 그 모든 이슈들이 달러화가 강세로 갈 것이냐 약세로 갈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난 해에는 기준금리 올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킹달러 시대이다 보니까 자금이 다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 그리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발생하면서 코스피 30%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은행 위기가 왔을 때 전 세계 경제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달러가 강세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 시장에는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은행으로 인해서 특히 지방은행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은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CPI에서 차지하고 있는 주택 부분이 40%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은 미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반응을 해야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중국이 올라오기 때문에 미국의 상대 성장률 하락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에 대해서 롱 포지션, 쇼 포지션, 강세에 대한 베팅, 하락에 대한 베팅인데 하락에 대한 베팅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밤에도 달러화가 0.7% 이상 하락을 보인다는 점이 저희들한테는 그래도 위안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달러화가 하락 추세를 가는 그런 국면이게 되면 어떤 이슈에 더 주목을 해야 되느냐. 결국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간밤에 NDF 환율에서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200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 또한 최근에 은행 위기라든지 유럽의 시티은행 크레딧 스위스 문제가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통화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FOMC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 발언에도 사실 한국의 원화와 위안화는 간밤에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명서 분명히 비둘기파적이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사실은 조금 혼선이 있었지만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장이라든지 통화정책이 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 필요 없고 그러면 간밤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니? 원화가 안정적이었니?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고 원화는 안정적이었고 한국물 ETF는 플러스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호의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끝났습니다. 앞으로 4월에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은 없고요. 5월까지 가봐야 되고 점점점 안정된 시장을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